철학 그런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오상원 대표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개인 교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거 언제든지 막 질문하시고요. 두 분 다 이제 저랑 이제 토요일 날 사실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막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다 해소하시고 정말 기분 좋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온라인 쇼핑몰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마치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가지고 막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그 장소가 아니면 포장해서 배송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노트북 하나만 메고 다니면 이게 제주도 2호 해변이에요. 네, 저희 제주도 이렇게 해변에서도 내가 여기서 하룻밤 상담하고 자면서 제주도에 지사를 하나 만들려고 갔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지사가 없어요. 네, 이렇게 상담하고 저녁에 여기서 자면서 쇼핑몰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강국이잖아요. 핸드폰 모바일에 테더링하면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쇼핑몰이라는 게 운영이 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게 기술 개발 플랫폼들이 발전하면서 가능하게 해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스키장이잖아요. 그 스키 시즌 되는데 내일모레는 이제 12월이니까 스키장이 아마 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영업이사가 그 인천 스키 동호회 회장이에요. 그 친구 이제 겨울 되면 2달 동안 얼굴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지금 빅파워샵 2개 운영하면서 한 1,500만 원 정도 벌어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버는데 남들은 여기 가서 놀면서 돈을 쓰지만 그 친구는 여기서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돈도 버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 관심 있는 사람 소개해주고 또 돈도 벌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회사 기업 경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 회사라는 걸 하면서 투자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거는 물론 노력과 시간은 투자하지만 금전적인 투자 없이 그게 자기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부러운 친구입니다. 낮에 아마 평일날 오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업이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프로필인데 2018년 창업을 해서 연차는 굉장히 짧지만 우리 그 대표 둘이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짧은 연차에 비해서 자격증 과정도 만들고 회원사도 130개 돌파했고 나누리 익스프레스, 나누리 로지스틱스 뭐 이렇게 기업 합병도 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오프라인이라나 이런 비즈니스보다는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관심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또 일을 찾는 사람들의 그런 갈증을 저희 회사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력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 엔지니어로 17년 정도 일을 했고 저희가 이제 몬테소리 투어나 더피플 투어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전국 지사장, 본부장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행사도 창업을 했었거든요. 여행사도 가서 제가 만들었었는데 여기 이제 더피플 투어에 그래서 여행사도 만들었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렇죠?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도 지금 그 휘청휘청거리는데 그죠? 네. 이렇게 여행사도 제가 창업을 해서 상장까지 가려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했었다라고 제 소개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임스피드라고 이제 배송대행 회사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솔루션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회원사들이 되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하십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근데 다만 우리 회원사로서 이제 우리 서비스가 좀 더 가격도 싸고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배송 처리를 한다면 우리 회원사들이 저희 이런 아임스피드 같은 계열사를 이용해 주시면 서로 상생도 되니까 이용해 보시라고 소개도 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 업계 최저가예요 지금. 1kg 항공 배송하는데 4,800원입니다. 업계들 비싼 데 한 8,000원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 거부까지 해서 4,800원이니까 업계 최저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비싼지 싼지 잘 모르시겠죠? 네. 해보시면 아세요. 왜냐면 1,000원이 되게 커요. 내가 한 달에 100개, 200개, 300개를 배송한다고 했을 때 1,000원도 무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포워딩, 한국의 포워딩, 한중 포워딩을 동시에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체가 없이 원스톱으로 배송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솔루션 제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솔루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솔루션만 가지고 그냥 매뉴얼 주면서 알아서 사업하세요. 뭐 성공하시건 실패하시건 그건 개인의 역량입니다. 라고 던지는 회사였다면 이런 자격증도 필요 없었겠죠. 근데 저희는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가족이 시작한다면 그냥 그 매뉴얼 하나 주면서 야 되든 안 되든 그건 네 마음이야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죠? 심지어 저희 쇼핑몰 하는 협력사 중에는 제 동생도 있어요. 제 친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도와드리는데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30대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50대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60대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대들이 20대들, 20대, 30대들이 사실은 쇼핑몰을 제일 잘할 거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빅파워샵은 50대에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오고 빅파워샵은. 왜 그럴까요? 지금 20대시죠? 20대 초반이신가요? 초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나으실 것 같은데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20대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전화벨이 막 울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옆에서. 물어보죠. 오너가 전화 왜 안 받아? 했더니 전화 받아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랬대요.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SNS 카톡 세대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낯선 사람하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20대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 외에는 다 아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 전화 받고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친구랑 통화를 하려면 친구네 집에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인데요 그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구인데요 그 전화 통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게 원래 습관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는 트레이닝이 돼 있는데 20대들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CS가 안 돼요. 반품해달라고 그러면 고객하고 싸워요. 카톡으로 4줄 이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객들이 눈이 필요하고 나 반품해달라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나중에 싸워요. 진짜로 그럽니다. 진짜로. 왜냐면 고객들이 40대 50대면 화가 나거든요. 반품해달라는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고객이 변심이 어떻고요. 단순히 배송비가 어떻고 이래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어떤 게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고 이러면 설명을 드리죠. 아 그래요? 아 그러시면 되게 불편하셨겠네요. 그러면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해외 판매자한테 고객님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반품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고객이 화 안 내요.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고객도 생각을 하죠. 아 이 사람이 판매자가 아니라 내가 물건을 해외를 산 거에 대해서 도와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이 물건이 해외로 가는데 항공료랑 배송료가 발생을 합니다. 반품은 되는데 반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 고객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CS나 이런 교육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뉴얼,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만 주고 너 쇼핑몰 운영해라고 하면 100%그 사람은 고객하고 싸우다 상처받고 나 안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뿐만 아니라 50대들은 우리 빅파워샵 가신 분은 컨트롤 C하고 V를 모르셨던 분이에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 한 50% 정도 컴퓨터를 잘 못하세요. 50대 넘어가면 진짜 상위 10%만 컴퓨터 잘하세요. 60대는 전 상위 1%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만 컴퓨터 잘하시는데 그분들만 쇼핑몰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게 아주 쉽고 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저희 쇼핑몰의 장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솔루션 도입하면 이런 교육 무료로 해드리니까 그 부담 없이 교육 받으시면 돼요. 이게 저희 솔루션인데 한국경제TV에 9월 4일날 기사로 났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게 상품을 소싱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쇼핑몰을 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들도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느냐, 특히 구매 대행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단순히 돈 벌려고 사시는 쇼핑몰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좀 넓은 의미로 보면 관세청에서 150불 미만, 미국 같은 경우는 200불 미만에 대해서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관세를 면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요. 그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물가 안정이라는 게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과하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비싼 비용을 받고 폭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국가라서 지금 무역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죠. 근데 상표권자 특정한 그 수입 브랜드 업체가 이거 다른 나라에서 10,000원 받는 거 15,000원 받고 팔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저항이 있죠. 국민적인 반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시장을 경쟁을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풀어놓은 게 구매 대행 경행 수입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 안정에도 사실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업을 쇼핑몰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상품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선택권도 소비자들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또 물가에 대한 안정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미혼이신 분 있고 결혼 경험이 있어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 있으시죠? 네. 있는데 직업을 주시겠습니까? 직장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공무원, 고시원에 있는 많은 20대, 30대들이 계신데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좋은 직장이 최고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대기업 들어가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아주 큰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못하실 것 같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니 주기적으로도 있어서. 근데 가장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 네, IMF거든요. 제가 IMF 대학교 졸업했어요. 제가 IMF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직장이 지금 여기서 이걸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째 직장에 다니죠. 제가 딱 학교 졸업할 때였어요.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사실은 직장 걱정을 안 했어요. 저희 과가 취업률이 98%였고. 전산. 네? 컴퓨터. 아니요. 컴퓨터 관련도 아니었어요. 전 문과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취업률이 98%였고 취직을 하면 정년이 보장이 돼 있었고 아무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정규직이었고. 그런데 IMF가 딱 터지고 나서 저는 처음에 실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 정치, 경제, 뭐 이렇게 신문에 나는 얘기들은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저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IMF라는 기사가 딱 나왔어요. 10월 달에, 11월 달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세상이 변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력서를 냈어요. 조기 취업할 수 있었는데 뺀질거리면서 안 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한 100군데 넘게 냈는데 아무 데서도 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 3개월간은 놀아봤어요.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많은 일을 했거든요. 편의점에서도 일해보고, 화물터미널에서 하차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신분증 맡기고, 노가다도 해보고,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 인테리어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안 해본 게 없었거든요. 우체국에서도 일해보고, 광고 홍보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후배나 선배들이 일자리가 필요하면 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런히 살았는데 처음으로 3개월 놀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때 제가 MBC 아카데미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 한 2년 반 일하고 왔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좋은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이제 정년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도 계신데 좋은 직장보다는 직업이 좋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희 쇼핑몰은 직장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직업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화 속의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IMF 때 가장 큰 변화가 정규직이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변화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정규직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미안한 선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내가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다 계약직이나 파견직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KBSN의 송출팀장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갔죠. 면접을 갔더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팀원들이 12명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12명은 지금 파견직 신분인 거죠. 나만 정규직으로 오래요. 그래서 내가 면접 보고 집에 가는 길에 KBSN에 있는 선배한테 물어봤죠. 거기 송출팀장이 왜 날라갔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밑에 애들 12명이 원래 KBSN의 직원이었는데 그 파견 회사로 송출 업무가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파견직이 된 거다. 3년 동안 월급이 한 푼도 안 올라갔다는 거죠. 팀장이 얘네 월급 좀 올려주세요라고 했다가 잘렸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계기가 제 직장 생활의 종집을 찍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집단 고용,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돼서 막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고용, 1인 고용의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사업자로 전환되는 계기,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던 분들이 온라인 매장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인 거죠. 서서히 어차피 변화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필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린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게 삐삐라는 건데 삐삐 모르시죠? 아시면 이상한 거예요. 30대, 네, 20대 아니십니다. 네, 삐삐 아시죠? 네. 93년, 92년도에 삐삐들이 모든 남자들의 옆구리에 차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죠? 몰라야 됩니다. 사연법은 이제 엄마를 해주더라고요. 네. 물어봐서. 그래서 삐삐 전화번호에
585에 8358이 저희 집 전화번호였는데 그 뒤에 82, 82가 있으면 빨리빨리 전화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달리는 버스에서 막 뛰어내려주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모르시겠지만 커피숍에 가면 전화기 있는 자리가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전화기 있는 자리에는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럼 나 여기에 있으니까 이 전화로 전화 줘라고 하면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 받고 우리 어디서 만나자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전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네, 그 회사 그럼 다 망했을까요? 대답 못하시죠?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전 국민의 2천만 명 이상이 삐삐를 차고 다닐 때 정말 잘 나갔죠. 근데 내가 앞도 보지 않고 난 이 비즈니스가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핸드폰 이 커피숍에 진동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백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관심 있는 분야, 하고 싶은 분야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패러다임, 이 변화에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소비자 구매 형태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멀티비즈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시간과 관계, 공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나 정도는 가져가라. 자기 사업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 직업의 개념에서 그냥 직장에 충실하면 물론 좋죠. 오너도 좋아할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를 하니까 좋아하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한테 다 쇼핑몰을 하나씩 맡겨놔요. 자기 비즈니스를 키우게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하나는 한 달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자기 일 처리하기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독립시켰어요. 직원에서 사업자의 신분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자릿세 한 달에 15만 원은 줘 이랬죠. 근데 사업가예요. 세 달 동안 2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가방 하나를. 그리고 순이익이 거의 40% 정도 되니까 나보다 돈 월급이 많은 친구를 어떻게 직원으로 씁니까? 그죠? 저희는 그렇게 사업가로서 독립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데 이런 것들을 내 비즈니스 안에서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비즈니스를 꼭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그 직장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나 없으면 그 회사가 큰일 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제가 거의 12년 동안 아침 7시 출근을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밤새서도 일을 했고 제가 최고 근무를 많이 한 게 한 달에 92시간을 일주일에 92시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48시간 52시간 강제 조항이 있잖아요. 거의 2배 일을 했었죠. 진짜 회사에서 자면서 2시간 자고 또 일하고 그렇게 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그냥 완전히 올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회사를 바꾸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사를 바꾸니까 0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경험과 그런 것들 내가 노력을 했던 그 지식은 남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비즈니스 하나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나만의 뭔가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내가 원점에서 모든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전기 일을 하는 인테리어 전기 일하는 이런 친구들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별로 안 부러워했어요. 추운데도 고생도 한다, 위험하게 다치고 그러면은 내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부러워요. 정년이 없거든요. 그 친구는 자기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 수익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비즈니스는 꼭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술, 나의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창업 얘기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냥 막 저절로 다 잘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물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다 잘 된대요. 그죠? 진짜 과연 열기만 하면 잘 될까라는 거죠. 그죠? 열기만 하면 다 잘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었는데 100명이 다 그 소득이 아주 많이 나오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 소설 같은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명이 다 해야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꼭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정하고 어떤 형식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마케팅 포인트는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획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온라인 쇼핑몰 350만 원 얼마 되는 큰 돈, 어떤 분한테는 큰 돈이지만 어떤 분한테는 얼마 큰 돈이 아닌데 그거 갖고 하지만 뭐 3억 5천, 뭐 5억, 10억 가지고 가게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소소하지만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리스크 없는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있잖아요.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안 해요? 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세요. 그죠? 있으시죠? 제가 이제 자꾸 질문을 드리게 왜냐하면 사회적인 경험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 창업을 이제 대세라고 하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 대세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죠. 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온라인 창업은 국내 쇼핑몰과 해외 쇼핑몰로 크게 나눕니다. 국내 쇼핑몰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편하죠. 판매자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죠. 네, 근데 국내 쇼핑몰들은 크게 자기가 물건을 개발을 해서 팔고 있는 공장 기반의 자기가 직접 제조 기반의 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도 많이 투자했고 생산에 대한 그런 비용도 많이 투자를 했고 광고에 대한 비용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 쇼핑몰을 지금 경험이 없는 도통 같은 경우는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쇼핑몰은 그런 유형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벤더 형식의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유통 경험을 가지시고 제휴를 해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들. 근데 그런 전문 쇼핑몰도 여기 계신 분들이 창고나 배송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도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이라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놓은 데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도. 그래서 쇼핑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내려줘요. 너무 편해요.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만 하면 10,000개를 채워줘요. 근데 A라는 쇼핑몰에도 10,000개를 딱 채워주고 B라는 쇼핑몰에도 10,000개를 딱 채워줘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뭘 보고 물건을 사죠?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거의 사진, 이미지. 이미지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죠. 채워주잖아요, 진짜. 리뷰, 홍보. 남의 물건 팔면서 홍보하는 사람들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자가 똑같은 물건이 있는 쇼핑몰이 2개가 있으면 뭘 보고 결정하죠? 가격? 네, 맞습니다. 역시 경험이 많으십니다. 네, 가격이에요. 네, 똑같은 물건이니까 가격 보고 결정하잖아요. 단돈 10원이라도 더 싼 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500원 남는 장사를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쇼핑몰 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개나 파세요? 10개요. 그래요? 괜찮네요. 10개 정도 파는데 근데 왜 새로운 걸 알아보려고 오셨어요? 물론 알아보시는 건 좋은 일이죠. 오셨어요? 이러면서 마진은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500원 남는데요. 5,000원 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일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고민이에요. 6개월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편해요. 내가 주문서만 딱 주면 배송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상품도 공짜로 채워줘. 팔리면 배송도 해줘. 너무 편하죠. 편한 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게 리스크인 거죠. 시간과 노력을 썼는데 소득이 안 된다는 거. 그것만큼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내 쇼핑몰은 사실은 제가
소싱에 대한 능력, 상품을 내가 찾아오고 나만의 물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자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면 병행 수입이 있어요. 수입업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마우스가 이거 굉장히 좋은데? 라고 하면 한 10,000개, 10,000개, 100,000개 사다가 한국에다 광고하면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되셔야 돼요. 제조할 거 아니면. 그런 분들이 돈을 벌죠. 근데 내가 팔릴지 안 팔릴지 잘못 고르면 그건 다 손해가 되고 처음에 물건에 대한 구입 비용, 보관 비용, 배송 비용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사전에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데 그 자본을 쓰기도 어렵고 몇 년 전에 롱패딩 잔뜩 사왔는데 겨울이 따뜻해서 롱패딩 1+1을 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은 내가 유통이나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전문가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라 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하나 남는 게 구매 대행이에요. 구매 대행은 원래 정석으로 구매 대행을 하게 되는 건 그림 장사입니다. 공이 기부는 날처럼 그림 장사라는 건데 해외 사이트에 있는 사진 이미지 따서 내 쇼핑몰에 올려놓고 고객이 주문하면 그때 구매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구매 대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 리스크 없는 창업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구매 대행 중에서도 전 세계가 대상이잖아요. 구매 대행은 글로벌 셀러들은 그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글로벌 셀러야라고 했을 때 제일 근사한 게 미국 상품 구매 대행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 해요 다들. 아니면 일본에서 구매 대행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미국의 구매 대행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지도도 좋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보세요. 유튜브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존 글로벌 셀러 되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벌써 이미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단언컨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10년이 넘으면서 기존에 들어왔던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이미 대형화되어 있고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송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셀러를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고객한테 배송을 해줘가지고 마진 남긴다? 거의 안 돼요. 배송하는 회사만 돈을 벌어요.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장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유학파나 기본적인 영어를 어느 정도 다들 하기 때문에 직구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미국이라는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은 미국과 비교되는 가장 큰 글로벌 시장이 어디 있을까요? 중국이요.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이 101% 이상 성장을 했고 이거는 2018년 기준이에요. 23.6% 증가를 했고 아직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에 나오겠네요. 23.6%씩 급성장을 하고 있죠. 급성장을 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중국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중국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는 시장에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있을 때는 내가 사고 팔 때 눈 감고 해도 웬만하면 돈 벌어요. 그죠? 똑같아요. 모든 비즈니스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200, 300, 500의 그런 나한테 보상이 돌아오지만 정체되거나 침체된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50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힘듭니다. 지금 연탄 장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팔리겠지만 아무 집이나 가서 연탄 사세요 하면 사겠어요? 안 사죠. 옛날에 연탄이 보급 일반화됐던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연탄 한 300장에 쌀 2가마 김장해 놓으면 든든했던 때가 있었어요. 겨울 내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성장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저희는
세팅해드리고 권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이나 이런 시장이 더 유망해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는 회사에 맡겨놓으시고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쇼핑몰 하라고 얘기하면 포토샵 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자격증 시험 보고 왔습니다. 명품에 대한 브랜드 잘 아세요? 아니 브랜드는 조금 살짝.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필요하실 겁니다. 네. 인터넷, 컴퓨터, 포토샵, 아이템, 명품, 외국어 이거 다 잘해야지 쇼핑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쇼핑몰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90%는 못하실 거예요. 못하십니다. 예전에는 전문가적인 영역이었어요. 구매 대행도. 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외국어를 모르면. 제가 2001년도에 일본에서 일하다 왔을 때 진짜 멋모르고 구매 대행 쇼핑몰 만들었다가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그때는 플랫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팔 데도 없었고 내가 쇼핑몰 만들어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팔렸고 쇼핑몰 만들려면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됐고 거기 상품을 올리려고 해도 디자이너가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물건 배송하려고 하면 배송 시스템이 있어야 됐고 돈이 무한정 들어가고 무한정 사람이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였죠. 근데 지금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뺐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드리는 거 예전에는 진짜 노동력이 무한하게 필요했어요. 그죠? 이런 것도 모르시겠지만 농촌 봉사활동, 국군 장병들이 농촌 일손 돕기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죠. 지금은 이렇게 기계가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인데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루션 없어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 솔루션이 시장에 보급된 지 이제 겨우 3년 됐거든요. 맞습니다. 없어도 돼요. 보급 우리 거 도입 안 하고 그 물건으로 물건 사입해서 그 돈으로 사입해서 쇼핑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있냐라는 건 앞으로 여태까지는 살아남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시장은 오픈된 경쟁 시장이에요. 매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상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게 있지만 온라인 시장이라는 곳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가게를 하는 사람과 쇼핑몰을 하는 사람과 서울에서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위아래 한 줄로 만나요. 아까 가격 얘기했잖아요. 가격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30개 파는 쇼핑몰 타겟으로 딱 잡아서 내가 얘가 파는 거 나 다 500원씩 싸게 팔 거야. 그리고 나는 솔루션이 있으니까 2만 개 올려놓을 거야. 라고 하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한 달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게 선택이 아닌 이제 필연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때로는 가끔 만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 솔루션인데 우리 솔루션이 아주 독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것만 있어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초창기에는 우리 것만 있었어요, 진짜로. 그때는 이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이유, 써야 되는 이유만 설명하면 됐어요. 지금은 사실은 경쟁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저희가 그런 경쟁사들 때문에 이지1에서 이지2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솔루션에 대한 그런 설명도 많이 하고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죠. 솔루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매뉴얼하고 포토샵만 세팅해드리면 핵심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가전제품은 마지막에 나온 게 가장 좋죠. 그죠? 솔루션도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온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지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쇼핑몰 하시는 분들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매출이 안 되는 분들 매출이 되게끔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와닿는 게 뭐냐면 솔루션은 그냥 도구구나. 상품을 소싱해주는 도구구나. 그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컨설팅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프로그램도 많지만 그 솔루션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지원하고 서포트해주는 회사는 교육 시스템도 갖고 있고 그런 회사는 단연 우리 회사가 최고가 아닌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쇼핑몰 운영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곤하시죠?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보면 아니 괜찮아요. 개인적인. 네. 우리가 안 좋아해서 제가 안무건조증이 좀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보면 인기 검색어, 일간 인기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쫙 나와요. 여성 경량 패딩, 핸드메이드 코트가 1등, 2등 순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를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올가을엔 뭐가 유행할 거야, 내년 봄엔 뭐가 유행할 거야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죠? 딱 보는 거죠. 핸드메이드 코트. 이게 인기 검색어네.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많이 사려고 검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올리면 돼요. 핸드메이드 코트네? 그러면 팝하고에다가 핸드메이드 코트 치면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01년도에 미친 짓을 하고 돈 다 까먹은 게 예전에는 이렇게 없었거든요. 이게 번역하려면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필요했고요. 그죠? 번역료 한 장당 돈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그죠? 근데 지금은 팝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물론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해외 사이트에다 검색어 넣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검색이 되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검색어 넣는데 핸드메이드 코트가 쫙 검색이 돼. 한 페이지에 48개가 상품이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한 페이지만 수집을 해도 48개가 내 쇼핑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메이드 코트 이 검색어가 맞네? 100페이지가 있어요. 심지어 상품이. 최소한. 100페이지 넘게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거의 10배 큰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 타오바오는 마린 회장이 만든 중국 최대 소비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괜찮네? 라고 하면 저희 이직큐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모바일에서도 됩니다. 지금 게임용 마우스라고 써있지. 핸드메이드 여성, 아까 그 글자 복사해서 넣고, 이거 종합순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순으로 바꿔서 수량, 내가 50개 수집할 거야, 100개 수집할 거야. 숫자만 정해서 저장 누르면 수집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상품을 소싱하는데 이게 다예요. 나는 키워드만 미리 뭐를 찾을까? 그 인기 있는 거, 남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올라가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내 쇼핑몰에. 내 페이지에. 내 EGQ라는 곳 안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그러면 이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마진 넣고, 환율 넣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갈 카테고리 정해서 엑셀 저장을 누르면 돼요. 엑셀 여기 그렇죠. 압축 저장을 다음 누르면 엑셀 압축 파일로 다 저장이 돼요. 네, 쉽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하시면 저희가 무한 반복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대량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가 개시되는 거죠. 물론 이게 포토샵 필요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포토샵 필요 없죠. 외국어 능력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제목, 상품 제목을 매끄럽게 장문하는 일은 해야 돼요. 그 정도는 다 하실 수가 있죠. 제가 60대 중반도 해드렸는데 국어 선생님 출신이셔서 그런지 잘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분은 중국어도 잘하셔가지고 60대 중반이신데 뇌생남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시간을 쓰는 일은 이거 같아요. 이거. 여기에 신경을 잘 쓰시면
그 검색어도 빨리빨리 늘고 판매도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빅사이즈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 번역을 해가지고 빅사이즈 여성 의류 이렇게 치면 번역해서 검색어를 넣잖아요. 그래서 수집을 하면 어떻게 수집이 되냐면 여기에 제목에 직역이잖아요. 직역. 중국어 직역. 엄마 사이즈, 아빠 사이즈, 통통, 엄마, 돼지 막 이런 단어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 소비자들이 보면 불쾌하겠죠. 그거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여기 운영하는 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원스톱 아주 쉬운 사이트. 그래서 EGQ예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주문 배송 절차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네이버에 상품 올렸잖아요 좀 전에. 그러면 올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떠요. 어떻게 뜨냐면 보통 네이버는 광고를 하는 업체거나 아니면 상품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거나 신상품들이 노출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상품으로 고객 소비자들하고 만나게 돼요. 우리는 매일 100개씩만 올리면 항상 트래픽이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잘 팔리는 거 광고하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되면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판매 정보를 가지고 해외 사이트에 결제를 하면 돼요. 네, 신용카드 두고 결제하시면 돼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렇게 결제하시면 배송 회사에서 이 고객 정보를 가지고 고객한테 고객의 통관번호로 지분을 직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볼 일이 없어요. 포장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얘가 포장 다 해서 보내주니까. 나는 여기다 배송비만 주면 돼요. 배송비만.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 뭐냐면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 거의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이버는 고객이 구매 확정하면 바로 다음날 돈을 줘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도 5.8%밖에 안 됩니다. 업계 최저가에. 그러니까 회전율이 아주 빠르죠. 그러니까 항공 배송 같은 거 할 때 평균 4.5일에서 5일 정도라고 봤을 때 구매 확정까지 때리는데 한 15일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드 대금 나오기 전에 회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고 또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도 하실 텐데 쿠팡 같은 경우는 11%에 2월 말에 정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 1,000만 원어치 팔면 약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봤을 때 30% 마진 잡았을 때 내가 300만 원을 벌려면 약 3,000만 원이 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쿠팡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조금 준비가 되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내가 이게 직업이야 라고 하면 네이버랑 쿠팡이랑 자사몰을 한꺼번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질문 없으시죠? 여기서 다 파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만 팔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물론 마켓 순위로는 1등, 1등,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 뭐 이렇게 좀 되는데 여기서 다 파셔야 돼요. 장사는 다양한 채널에서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그죠? 많이 여러 군데서 좌판 깔고 팔아야 되잖아요. 수수료가 좀 있더라도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공익 김선달들이라 수수료 안 나오고 마진 적어지면 안 팔는 것만이에요. 그죠? 막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가가 10,000원인데 누가 9,900원에 팔면 어떻게 그 가격이라도 팔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아예 안 팔아 이러고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데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파시면 돼요. 5,000원, 10,000원 남더라도 계속 파시면 되는 거죠. 그거 안 나오면 안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실전 교육 이렇게 진행합니다. 뭐 이게 해외 사이트에 대한 신용도 보는 방법, 이렇게 이게 스토어들이에요. 이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옷들 코스프레 의상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쌓아놓고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시즌에만 팔리고 원래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 많이 팔렸는데 올해는 행사 같은 게 없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입해서 창고에 다 쌓아놨었다, 이러면 다 재고였을 거야.
근데 이거 의외로 잘 팔렸거든요. 단체로 많이 팔리고 인기가 좋았던 상품인데 이렇게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창업 설명회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해봤어? 얼마 벌었어?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 얼마나 되는데 막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세요. 네, 해봤어?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만들었던 게 예고. 예, 예고. 얼마 벌었어?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매출 보여드리고 성공한 사람 얼마나 되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드리는데 성공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벌시면 했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의식주에 그 정도면 성공한 건가요? 의식주와 여가 활동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 기준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월천. 어느 정도면 성공하는 거예요? 월천. 네, 월천 정도 수익이 충분히 되실 수도 있어요. 빅파워샵 하나 정도를 만드셨다면. 네, 그러니까 파워샵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봤을 때 빅파워샵이 돼야 월천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빅파워샵이라고 하면 3개월 평균 4천만 원의 매출과 800만 원의 평균 4천만 원 800건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게 되면 빅파워샵이 돼요. 근데 빅파워샵들은 우리가 평균 마진이 30% 가까이 되니까 충분히 월천이 되시죠. 저희 회사에도 영업이사가 아까 스키장에서 2달 동안 농땡이 부리는 영업이사가 지금 빅파워샵 2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이 3명이 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도 제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왔네.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성공한 사람이 10만 명이면 그 비즈니스는 해야 될까요? 너도 나도 다 성공했으니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10만 명이 성공했대. 제가 하는 네? 제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10만 명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몇 명이 도전했을까요? 꽤 많이. 그죠? 이미 10만 명이 성공을 했다면 거기에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희 이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 막 비어 있고 상가들 텅텅 비어 있는데 그 변화를 아직도 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800조 유통시장에서 지금 이 온라인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솔루션에 대한 비용인데 구입 비용 자격증 과정이랑 다 포함해서 세팅 비용이 350만 원 정도고 월 비용 25만 원인데 회사가 투자한 돈은 거의 억대가 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엔지니어 급여 되게 비싸잖아요. 요즘 IT 엔지니어들 저희가 1,000만 원이 넘게 많은 비용을 서버 비용 별도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창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부담하면서 솔루션 만들고 유지 보수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 회사가 대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하다가 그 쇼핑몰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 솔루션 이건 다 해드리고 내가 하다가 정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실 때도 다 이 솔루션이 양수양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몰 비용조차도 아닙니다. 대신 교육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쇼핑몰을 실제로 매매한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들이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유학을 간다거나 우리 회원사들이 이탈률이 정상적인 경우에 소득이 안 돼서 이탈하는 경우는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주 잘 케어해드리고 계속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거 이제 한 예시인데 이분은 지금 자사몰도 하고 계세요. 쇼핑몰 2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제는 처음에 하나로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이분도 컴퓨터를 엄청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업을 찾고 있지만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셨고 쇼핑몰에 진짜 하나도 쇼핑몰도 모르셨고 심지어는 컴퓨터에 대해서 복사 붙여넣기도 모르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하셨어요. 이 여성분들인데 이분 50대, 이분 40대, 50대 초반, 40대 초반 이분들이 저를 처음에 엄청 힘들게 했죠. 근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분하고 여기 요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수익도 괜찮게 나고 있고 이렇게 심지어 쇼핑몰 이분은 2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이분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무원이라 자기 이름으로 못해서 딸 이름으로 쇼핑몰을 오픈하셨고 그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매출도 하셨고 최초의 빅바우샵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부업을 할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공무원 하실 거면은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무원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 설명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회사가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전체 이런 발족식 같은 것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 아직 답을 못 구했어요. 12월 21일 날 했었는데 2019년에 이게 한정식집 빌려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답을 못 구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궁금한 거 이거 도와드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김포에 창업지원센터 갔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들 100명 정도를 교육을 했대요. 거기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한 명도 안 하고 있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담당자한테.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다들 중도 포기를 했대요. 네, 웃기죠. 근데 저희는 2년 넘게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십니다. 그렇게 소통한다는 게 의미가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와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공유, 상생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간단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궁금한 건 없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나와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 더 설명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제가 받을게요. 저는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부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주 본업으로 돌리고 싶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한 건데 네. 이게 그 부업만으로 그 적은 시간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 아까 2주 과정의 교육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2주 동안이면은 평일인 건가? 어떤 기준으로 2주를 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일단은 화요일 목요일 교육인데 교육이사가 이제 온라인 교육도 지금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상의를 해보면 되고요. 원래 화요일 2시, 목요일 4시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업으로서 가능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전날 수집한 상품을 100개 정도 정제해서 올리고 네. 애들 아침밥 챙겨주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시는데 퇴근을 해가지고 퇴근해 주문 들어온 거 고객 질문 대답해드리고 또 키워드로 해서 수집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자고. 근데 아침에 상품 수집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아침에 답변 만약에 온 거를 저녁에 하게 되면 늦게 답변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은 네. 모바일 쇼핑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매출은 거의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는데 평균
7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질문이 제일 많아요. 소통 문의 같은 거. 그러면 사실은 내가 퇴근 이후 시간 이후잖아요. 고객하고 이렇게 수다 떨면 그분들이 주문해요. 그러니까 제가 쇼핑몰 할 때 사실은 직원이 운영할 때보다 매출이 훨씬 좋았어요. 왜냐면 나는 6시 이후에도 대답을 해주니까. 네. 내가 모르면 해외 판매자한테 물어보고 대답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예, 소통을 하고. 저는 단답형으로 고객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이건 160에 45면은 M 사이즈 입으세요. 이렇게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연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내가 해외 판매자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해줄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소통을 했죠. 고객이 자기도 정보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저녁에 늦은 시간도 대답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했고 그런 분이 결제를 하면 나도 주문이 들어오니까 신나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21일 날은 상담해주고 노트북 접으면 또 핸드폰에서 띵동 주문 들어왔다고 뜨고 또 다시 열어가지고 주문 처리하고 또 다시 덮으면 띵동 뜨고 그래서 한 7번, 8번을 그렇게 노트북을 덮었다 꼈다 이렇게 누워서 침대 앞에다 두고 운영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해외 상품에서 사이즈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외국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그거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팝하고 마법의 단어 팝하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 알리왕왕으로 해서 걔네 메신저창 띄워놓고 팝하고 띄워놓고 우리나라 그 톡톡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런 거 다 알려드립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정말 이런 때가 오기도 전에 쇼핑몰 했다가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일산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지금은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정말 시행착오 없이 시작할 수 있게 커뮤니티도 형성이 돼 있고 좋은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땐 사업자 하나 내는데 한 달 걸렸어요 저는. 제가 혼자 할 때.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세팅 다 해드리고 운영하면서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딜레이가 없죠. 내가 결정하는 순간 쇼핑몰이 시작되죠. 네.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 개인으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수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국세청에서는 그 매출을 신고해야 되니까 사업자를 전환하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적인 의미가 있나요? 지역적인 의미? 없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일반에서 비과세로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주로 서울로 지역적인 의미는 없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강원도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 분하고 서울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분하고 만나는 고객들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역적인 기반으로 추천하는 메커니즘을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쇼핑하는 분들이 강원도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매출이 훨씬 빨리 올라오던데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가까운 지역 위주의 추천하는 그런 그 상품을 보여주는 검색했을 때 그런 메커니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지역 우대한. 네, 있더라고요. 그게 배송 빨리 해주라는 뜻이겠죠. 근데 어차피 해외도 가는데 그런 경험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30개사 정도 세팅해드리고 매출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배송 지역 확인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고객들이 먼저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서울 경기권 고객들 주문이 저는 많았는데 강원도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세금적인 부분은 차이 없어요. 네. 또 없으십니까? 아까 그 솔루션 비용이 350? 네.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내는 비용인 건가요? 네, 옆 사람이 안 내주면. 네. 이게 만약에 그 시작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구축 비용이니까 거기 안에 이제 교육 비용이랑 구축 비용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자사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 홈페이지 만들 때 원래 홈페이지 그 회사에다가 구축해달라고 하잖아요. 처럼 우리도 서버 임대하고 그 서버에다가 프로그램 심어가지고 드려야 돼서 미리 받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소멸되는데 우리가 양수양도까지 다 되게 열어놔서 이제 사실은 뭐 하다가 정 힘들면 친구들이나 주변에 할 사람들한테 넘겨도 그 가치는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는 그거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네. 예. 궁금해요. 그 질문은 있으시면 이제 나가서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